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학원 수학과 부원장 유채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은 어머니도 계시고, 그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국어과랑 과학과는 아니고요. 국어과랑 수학과 콜라보로 저희 이제 이번에 입시 제도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중1이라서 현 입시 제도가 지금 변하는 건 중2까지 시점에서 조금 확정된 안이 나왔고, 사실 고입에 대해서는 영재고과학고는 내년 3월에 확정안이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도 흐름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어머니들 알고 계시면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2025년엔 어떤 입시를 맞을 것이다. 지금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국어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대학 입시가 이제 바뀌는 트렌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계속 정시 위주의 입시로 수시 위주의 입시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프린트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그냥 몇 장 껴놓는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언니.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대입의 수시 정시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우리 때는 없죠. 여기 혹시 02년 학번 계신가요, 언니? 02 학번은 아직 안. 예, 저희 90년대 학번이라서 일단 02학번부터 맨 뒤에 보면 마지막 표에 있어요. 대입의 수시 정시 비율 이렇게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학교 갈 때는 제가 학교 갈 때 뭐 98학번 뭐 이럴 때인데 제가 학교 갈 때는 저는 정시 비율이 높은 비율에서 정시 수능 한 방 딱 잘 보면 대학을 갔던 세대거든요. 사실은 어머니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정시 비율이 줄고 계속 줄다가 이번 연도에 발표가 남으로써 40%로 맞춰라.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갈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입시보다는 더 다가오는 게 사실 고입이거든요. 특목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영재과학고만 남고 자사랑 외고 국제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는 살아 있어요. 그죠? 5학년 아이들까지는 자사고 입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특목고를 갈 거야? 아니면 일반고를 갈 거야? 그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고교 선택에 있어서 특목을 갈지 아니면 일반을 갈지 아니면 일반을 가게 되더라도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지역 자사고를 갈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좀 잘하는 학교를 갈지 아니 못 가는 거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해안을 갖고 오늘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한 건 요거예요.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갖고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두 번째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깜깜 전형이죠. 이번에 숙명여고 사태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가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까지 될 것인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종은 얼마나 축소가 될 것인가.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놓진 않고 저 뒤에 또 자료로 하나 첨부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맨 뒤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맨 뒤에 있는 첫 번째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 뒤에 있는 마지막 3페이지는 그냥 제가 한글로 파일로 첨부를 한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학생부의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 요걸 준비하느라고 애들이 사실 시쳇말로 되게 빡세요. 요거 하느라고 내신도 챙겨야지, 채특도 챙겨야지 되게 빡신데 요걸 많이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이지만 현 중2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연도별로 계속 줄이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금 중2 아이들 2024년 대입에서 쭉 보시면 자율활동 연간 500자, 뭐 동아리 활동, 미반영, 미기재, 금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존에는 우리가 막 국제고를 갈 때, 국제중을 갈 때도 초등학교 애들 해외 봉사 막 같이 보내고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없어졌다. 아이들이 봉사활동하는 그런 거는 학교에서 단체로 우르르 가고 하는 봉사활동 이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쏟았던 사실 시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로활동이나 이런 것도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고2, 고3 애들이 준비하는 이 대입과 우리 지금 1학년 친구들, 중2 친구들이 준비하는 대입은 크게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는 다재다능해서 수상도 많이 할 수 있고 소논문도 잘 쓰고 정말 독서도 많이 해서 이걸 진짜 뽐내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교육부에서는 대부분
어머니들 생각에 우리는 진짜 딱 학생부 종합 전형 스타일인데 그러면 괜찮아요, 어머니. 1등급 계속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수시가 좀 죽고 정시가 살아난다고 해도 지금은 거의 반반이거든요. 40% 반반이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학생부도 계속 열려있는 사정이고요. 그 대신 이제 요 애매한 등급이 있어요. 한 3등급, 2, 3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사실 애매하죠. 일반고에서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정시를 어떻게 선택할지, 언제부터 정시로 갈아탈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조금 넘어오면요. 자, 정규고가 아닌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폐지된다는 게 지금 요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고교 프로파일 폐지라고 돼 있죠. 자, 아직 첫째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고교 등급제라는 표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학교의 아이들은 이 정도 공부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네들 뽐내는 파일을 보내요, 대학교에. 만약에 하나고야, 아니면 여기 대진고도 그렇고요. 일반고도 야, 우리 학교는 애들 이렇게 공부시켰고 이런 것도 시키고 막 했어. 이런 파일을 보내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가만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정부에서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뭐 특정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뭐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건들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진고 애들이 우리 학교 왔을 때, 뭐 가까운 학교니까 대진고를 예를 든 거예요. 우리 학교 왔을 때 얘네들이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대학에서 만약에 1학기만 하고 반수를 타서 의대를 가려고 재수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탈률 이런 것도 사실은 검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 2개 정도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로파일 폐지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학교에서 오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그럼 특목고를 꼭 보내야 되나? 왜냐하면 특목고는 내신 등급이 떨어질 텐데 그런 걸 갈등을 하실 수 있어요, 언니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세부 평가 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 시험 확보 이런 거 뭐냐면, 일단은 입학 사정관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의 양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그걸 애들을 어떻게 좀 하는 시간들, 애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들이 짧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를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뭐 지역균, 교과 성적이 높은 애들은 당연히 서울대에서 좋아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판단 기준은 학교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교가 서열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교육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국에서 말고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를 요청했어요. 근데 요청이라는 거는 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결국은 돈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학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너네 그러면 지원을 끊을 거야 그러면 내년에 할 걸 내후년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한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이대나 이런 데는 비율이 다 맞춰졌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좀 점차적으로 40%는 다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갈 때쯤이면 중2까지 딱 맞추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크게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지금의 중2까지의 어떤 정부의 형태대로 40% 정도가 맞춰질 것이다 라는 게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그렇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혹시 뭐 부모님이 교사신데 도서 지역에서 한 5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아이들이 요 전형으로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게 막 항상 미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1학년이니까 5년 정도 남해 쪽이나 뭐 이런 데 갖고 좀 근무를 하시면 우리 아이가 좀 편안하게 대학교를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소방관 자녀들은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막 소방관에 대해서 되게 울분이 많잖아요. 너무 고생하는데 근데 또 그 자녀들 특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찰 자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이시면 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목고를 그럼 가야 돼? 이게 관건이거든요. 특목고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5학년 애들까지. 그럼 지금 1학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3학년까지는 뭐 새로 입학생 애들도 다 이제 특목고 그 이름으로 쭉 다니게 된답니다. 근데 특목고를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아무래도 요동네수나 1등급 찍을 수 있는데 특목고 가면 3등급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잘하면. 더 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제 멘탈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고 하긴 하는데, 자, 그럼 특목고 갔을 때 고교에 대한 입시 정보가 전혀 없어. 그러면 나는
중학교 때 같이 똑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우리 일반고 가서 1등급 했는데 나는 3등급, 3.3등급이야. 아씨 불리하지 않아? 근데 이게 또 의견이 다른 게 어쨌든 특목고, 우리가 말하는 특목고는요 지역자사고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국자사고,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일반고랑 달라요. 그래서 애들 이제 성적을 봤을 때 1학기 때 이거 공부했어, 2학기 때 공부했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죠. 사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굵직굵직한 그 특목고들은 입학사정관이 성적표만 봐도 1학년 때 뭐 공부하고 2학년 때 뭐 공부만 했는지만 봐도 얘 어느 학교 나왔구나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엄마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표준편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역 자사고인데 표준편차가 높으면 우리 학교가 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학교 좀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교로 봐주지 않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고교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없어지는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야 되냐? 일단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자, 저희 아들도 5학년 막차를 태워서라도 저는 등록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학교에서 지금까지 대학을 보냈던 커리큘럼,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교육 퀄리티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예비 중일 어머니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지더라도 일반고가 된다고 하면 그 학교에 동네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외대부고 근처 6km 반경 안에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거기가 일반고가 됐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된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초4부터는 일반고가 된다고 했고 전환 후에도 명칭 및 특성화 교육. 그러니까 왜 영어로 특성화된 학교는 계속 영어를 밀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유지, 일반고처럼 학생 선발을 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변화 없음 이렇게 가겠다. 교육부에 강건한 어떤 발표가 있었고요. 과학고 영재고가 이제 또 하도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저기가 사교육이잖아요. 저도 사교육의 원산지인데 저기는 그럼 냅두나. 그래서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검토.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20년 3월에 발표가 날 이제 교육부 방안에 따라서 아이들의 입시가 좀 바뀌겠지만 자, 요거에 따라 조금 현안이 흔들릴 것 같고요. 제가 어머나 여기 보면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세종, 인천 예술 영재를 많이 보내시려고 합니다. 사실 옛날처럼 빡시게 해가지고 공대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과학자 되는 것보다 일단 예술 영재고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얘네는 시험을 이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얘네 수학이랑 과학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한 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얘네 기출문제를 보고 그러면 KMO 안 해도 이 학교 갈 수 있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뭐 대치동 설명회 많이 다녀보셔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좀 트렌드 자체가 KMO를 굳이 하지 않아도 영재고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서 힘들잖아. 아니에요. KMO만 하던 친구들이 나중에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친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선행과 심화, 경시죠. 요게 융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당락이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KMO만 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만약에 이제 과거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과거나 영재고 떨어졌을 때 나중에 힘든 경우도 많고 실제로 고등 선행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또 거기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신이 거기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수학이 이렇게 페이지에 놔뒀어요. 20문제를 딱 분석을 했을 때 교과 수준 일단은 유형은 일단 서술이에요. 뭐 객관식은 일단 취급하지 않습니다. 서술하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고 수준 자체가 중등 경시 수준이지 고등에 대한 어떤 심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드릴 건 중학교 3학년 내용, 고1 내용이랑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재학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수학 수준은 고1 실력 정석을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중등 기하이죠. 고등학교는 사실 도형 자체가 그래프로 그려지기 때문에 중등 기하의 이제 경시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경시 문제 수준은 특정 뭐 나와 있는 시중 교재가 있어요. 거기 있는 교재로 아이가 자기가 도식하고 그림을 그리고 왜냐하면
문장제 문제거든요. 그림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주요 개념들 보면 중학교 내용이고요. 방정식이나 아니면 대수 부분 이런 부분들만 고등학교에 연계되기 때문에 고등 심화까지 수열까지 여기 수열이 나와 있는데 수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1으로 왔어요. 근데 그거 내용까지는 아이들이 하면 미적분 안 하고 거기까지만 일단 해주면 영재고 시험 보는데 충분히 준비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희 학원이 과학이 또 강하기 때문에 자 과학도 올려놨는데 일단은 개념 탐구 유형에서 나오지만 교과 내와 교과 심화 정도 있지 고등 이상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영재학교도 8개 중에서 다 특색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학교는 세종이랑 인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념해 보시고 아이가 꼭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거 해야지 영재고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그래서 땡땡대예요. Y대 아니면 K대입니다. 어머니들 마음 이제 닿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Y대, K대. 자, 수시 전형 내신 등급 분석인데 이제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까지만 일단 넣었어요. 당연히 영재고 과학고 애들은 자, 전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1.98의 내신 등급을 받은 애들이 그 학교에 지원을 했고 실제로 붙은 애들은 평균 1.3등급, 1등급. 자, 사실 1등급이죠. 1.3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외고 국제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등급 애들이 지원을 했을 때 2.16, 2.86 정도의 내신 등급을 받는 애들이 들어간다. 이게 내신입니다. 학생부로 들어가는 비율이에요. 근데 자사고는 학생부 비율도 높지만 항상 정시 비율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능 비율도 자사고 비율이 지금 외고 국제고 하얀색으로 해서 안 보이는데 자사고 비율이 높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는 게 편해요. 왜 편하냐면 일단 교육과정 자체가 저도 아이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해서 일반고를 갔을 때 너무 힘든 게 있거든요. 챙기는 걸 자기 스스로 못 챙기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일반고 가면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목고 갔을 때는 거기 일단 또 좋은 건 이제 아들이니까 전 아들이 있어요. 2명 있는데 제 목표는 그 2명을 같은 자사고를 보내서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학교 있잖아요. 근데 둘째가 4학년이라 자사고가 없어진대요. 이거 고민이에요. 앞으로 은평구로 이사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학교에 보내갖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싹 보려고 했는데 자사고가 없어지는 마당에 그러면 저도 고민이 되는 거죠. 2명을 같은 학교에 보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들은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은 충분히 가고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자료니까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는데 요즘 서울대에서 다시 업데이트 했어요. 이번에 수시 등급이랑 사실 이런 거 자료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번에 서울대학교 발표 나온 거 있어요. 2020년도 수시 비율, 애들 뭐 합격자 비율, 그 다음에 내신 등급 이런 거 나온 거 있으니까 사실은 좀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이제 등수죠. 등수가 뭐 예체능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 특목고 비율이 높으니까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예,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대 입학 출신의 고교 유형도 한 번씩 그냥 자료가 있어서 보시라고 올려놓은 거고 제가 이제 뭐 사실 이런 거 올려놓으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보낼 수 있을 때 보내자. 그러면 우리가 특목고랑 일반고를 이제 갔을 때 특목고 좋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특목고랑 일반고를 고민했을 때 그러면 어떤 학교를 선택했을 때 나의 아이의, 내 자녀의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어떤 아이들은 너무 훌륭해도 또 단체 생활에 안 맞는 친구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래서 특목고를 갈 것인가 일반고를 갈 것인가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특목고를 보내는 이점은 커리큘럼이에요. 교육 과정과 교육 퀄리티. 사실 돈도 더 많이 들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원의 입장에서 학원비랑
그쵸? 어머니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학원을 매일 다녀야 되니까 일반고는. 그래서 저는 특목고를 가면 일단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거기서 드는 돈은 있겠지만 어쨌든 괜찮다. 학원비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교과 과정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시가 확대되는 입장에서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고3 때는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학교들은 아예 정시형 학교들이 있죠. 저기 전라도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아예 고3 때는 수능 준비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 학교별로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시 입학 비율이 높고요. 외대부고는 반반이고요. 그 전라도에 있는 상산고 같은 경우는 정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는 걸 또 생각을 해야 하고 고민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럼 특목고 걱정인 건 사실 고교 파일이 폐지되고 브라인드 제도가 생긴다.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애한테 어필이 안 돼. 학교에 어필이 안 돼. 이게 걱정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자사고 말고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애들 성적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얘가 공부했는지.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 빠르고 심화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걱정은 아닌데 제가 걱정은 그거예요. 지역 자사고나 아니면 비평준 학교, 이 동네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비평준 학교인데 우리 학교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이런 데 있잖아요, 지역. 그런 데서 이제 브라인드 제도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신이 그 학교보다는 따기 편할 텐데 그 학교를 갔을 때 그 학교에 대한 어필이 안 되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친구들 어차피 지금 중2지만 중3 올라갈 때 또 저희랑 설명회 하면서 변화가 되면 또 내년에 입시대도 변화될 때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국 단위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뭐 보내실 수 있으면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자사고는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러면 일반고를 간다. 난 일반고를 가고 싶다. 그럼 내신이 쉬운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수능 점수가 높은 그런 학교를 갈 것인가 또 고민이 되거든요. 여기서 사실 말씀드릴 게 중요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중1이지만 선행을 조금 했나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중계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머니들이 여기서 앉아 계실 정도면 아이들이 그래도 1년 이상의 선행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끝났을 때 수학, 과학, 영어는 조금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국어 이제 좀 끝났을 때 3월 모의고사 있죠. 고1 3월 모의고사를 꼭 중3 말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한 번씩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학원의 애들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심화 내용 두 번째 정도 도는 뭐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복습 과정이 돌면 중간고사 범위까지 나가면 중계중, 불암중 학교로 시험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형 학교인데 자기가 이 정도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대부분 이제 처음부터 잘 보진 않아요. 뭐 잘 봐도 한 70점대가 나오긴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야 이거 너네가 이제 중학교 가서 볼 시험이야 했을 때 약간 목표의식도 생기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말 되기 전에 뭐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아니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쯤이라도 어느 정도 중학교 과정의 선행이 마무리됐다면 3월 모의고사로 자기의 어느 전국 등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3월 모의고사들은 홈페이지 안 들어가고 네이버 되나요? 뭐 이런 데 치기만 해도 내부용인데 제가 괜히 쪼네요. 자,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그냥 그때의 성적이랑 등급이랑 이렇게 쫙 나오고 뭐 문제집도 나오고 정답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언니. 그래서 거길 들어가고 아이들한테 시간 잡고 시험을 본 다음에 88점이야 나 1등급인가 봐 이런 것도 환희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 조금 자기가 못한다 그러면 수능용 문제는 또 내신이랑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어떤 정도 자기의 어떤 정시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벌써 그런 걸 좀 가늠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재수, N수까지 고민할 것인가 하는데 사실 N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슬픕니다. N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원이 뭐 재수생 학원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재수까지만 해야 돼요. 삼수부터 하면 기업에서 안 받아줘요. 진짜 나이 먹은 애들 안 받아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업은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우리가 사실은 서울 인근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데는 서울대예요. 뭐 서울대라고 했을 때 거기를 목표로 해야지 일단은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서울 인근 대학 목표로 했어요. 저 집이 친정이 서울여대예요. 죄송하지만 서울여대를 만약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저 지방으로 가야 돼요. 우리 진짜 못 들어본 대학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목표를 좀 하는데 N수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재수까지만 딱 저는 했으면 좋겠고 재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전략적으로 그거는 고1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1 전부터. 아니 얘가 뭘 전공할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수를 할지 말지. 왜냐면요 학교마다 또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만약에 중3 말에 학교를 정할 때 아니면 중3 초에 영재고를 들어갈 친구들은 뭐 자기 사실 하고 싶은 게 정해지는 아이들이지만 자사를 갈지 일반을 갈지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서 N수까지 고민하는 것보다 계열을 선택할 때 난 무슨 과를 갈 거야. 근데 만약에 계열 선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제가 뭐 우리 아이들 저희도 학원에 있는 아이들 많이 봤지만 꿈이 없어요 선생님. 정상이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꿈을 찾는 과정을 좀 같이 중1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꿈을 좀 찾는 과정을 가졌다면 자 이제 조금씩 아이의 성향이 보일 거예요.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살았으니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잘하고 어떤 건 좀 약하고 뭐 이런 성향이 있는 걸 어머니들이 좀 찾아주시는 게 도와주는 게 맞거든요. 했을 때 아 우리 아이는 그러면 자사고 스타일이다 일반고 스타일이다 그럼 일반고야. 그럼 일반고인데 어떤 과를 갈 것인가가 선택이 안 됐다면 사실은 거기까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이거는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러잖아요 애들이. 학교까지는 선택을 조금 목표를 두셔야지 학교까지 목표를 두고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내야지 얘를 정시로 혹은 재수를 해서라도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게 조금 더 빠르다. 다른 친구들보다. 나 아무 생각 없어. 학교도 없고. 난 가고 싶은 과도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재수학원만 돈 벌려주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목표 대학이나 계열까지는 조금 잡아놓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난 정시형이야. 자, 정시형이야. 나는 목표 대학만 있어. 그러면 약간 정시형이고요. 좀 이렇게 또 나누는 것도 웃기지만 나는 무슨 계열이 있어. 나는 무슨 과를 전공할 거야. 자, 이러면 아이들은 수시로 가야죠. 그래서 학생부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1 때 잡아놔야 됩니다. 고1 때 내신 1, 2등급 밖으로 떨어지면 일반고에서는 가기 힘들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고1 애들 요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이 정시형 학원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정시형 학원? 재수학원? 그랬더니 재수학원 수강하는 애들도 있대요. 고2인데 재수학원을 너 가야 돼 했더니 등급이 애매해서 3등급, 뭐 2점 몇 등급, 3등급인데 애매해서 자기는 정시도 준비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능 준비 뭐 괜찮아 해도 하는데 그것도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어떤 파도에 의해서 아이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중3 때부터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관심 고교의 학교 교육 계획 조사 이것도 아이 성향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내신을 잘 챙기고 수행을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논서술력이 좀 강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 학교 홈페이지 가면 학교 교육 계획이 나와 있고요. 정기고사랑 수행평가 비율 이런 게 학교마다 달라요. 사실 요 인근 학교들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살짝 여기 뭐 떨어진 학교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요 중계동에서 살짝 벗어난 학교들은 서술형의 비율이 확 줄어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비율이 높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망할 수 있는 학교는 교육청 내기 때문에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하는 놈들은 어디 가서 잘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걔네들 보면 요즘에 야 니네 엄마가 참 부럽다 맨날 이래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놔둔 거고요. 어차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어차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에 자료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들 상상고부터 시작해서 외대부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특목고들에 대해서 자 얘네들 몇 명 뽑는지 모집 인원, 선발 인원 뭐 이런 거 적어 놓은 거고 요것도 교과 반영 방법 대부분 이제 1학년 1학기, 2학기 때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교과 반영이 2학년 때부터 되는 학교들이 많고요.
2학년 때 비율이 좀 세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시형학교, 자사고도, 수시형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고 내가 중학교 2학년부터 자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주신다면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조사해 본 거예요. 심심해서. 이 동네 애들은 도대체 어느 학교를 얼마나 가나.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학교 알림이 있잖아요. 알림이 일일이 들어가서 학교마다 클릭해보고 얘네 학교는 몇 명을 보냈구나. 요렇게 그냥 본 건데 학교가 보내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가 대학을 대부분 이제 보내지만 사실 중학교는 죄송하지만 사교육이 보낸다고 어머니들이 보내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노원구 중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진로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 근방에 사신다면 대부분 여기 학교가 있죠. 근데 내가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 저기 갈 건데 또 한 명도 없어.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중학교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특목고를 강조를 했고요. 특목고를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왜? 커리큘럼이 탄탄하니까 내 아이가 혹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끌어내지 못한 나의 아이의 재능을 고등학교에 가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만나길 바라면서 일단은 수학은 그러면 중학교 때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특목고를 가던 일반고를 가던 선행 빨리 하라고 하겠죠. 학원이니까. 네, 근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지금 고등학교 직전 대비 와 있거든요. 끝나면 바로 원장님도 저랑 내려가야 되는데 불쌍해요. 왜냐면 애들이 얘기해. 중학교 때 좀 더 할 걸. 선생님 중학교 때 좀 그냥 조금 더 할 걸. 방학 때 왜 난 놀았을까요? 왜 중3 겨울 방학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보냈을까요?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수학은 현재 상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거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마우스 눈 깜빡깜빡 한번 해주세요. 네, 아이의 현재 상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 많이 가르쳐봤는데 중학교 1학년을 지내면서 저도 이제 작년 겨울부터 고등학교 고1, 수1, 수2 이제 가르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기 과정,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을 거쳐서 자기 내신을 할 때 심화가 완전 완성되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완성돼갖고 계속 완벽하게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간혹이에요. 정말 간혹이고 내 아이가 학원에 이제 보내놨는데 학원에 보내놓으니까 진도를 계속 나가더라.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고2 거 하니까 지금 다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니들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구멍이 생기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더라도 백을 한번 해서 아니면 진도를 천천히 나가더라도 나의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2학년 1학기 뭐 A급 블랙라벨 심화 과정에 대해서 방학 때 한 번씩 점검해주고 학기를 넘어가셔야지 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첫 정기고사가 남았기 때문에 정기고사에서 선행 많이 나갔다고 자랑이 없거든요. 오히려 천천히 나가가지고 비슷한 과정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시험을 더 잘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이 많이 나갔다고 그 정기고사에 대해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는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있는데 단기 목표는 고등학교입니다.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 아이 성향이 맞고 정시형, 수시형이 지금 나오진 않겠지만 엄마들 보기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가 어떤 거기에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단기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는 대학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 첫 번째랑 비슷해요. 요즘에는 정말 이런 분이 많이 없어갖고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 아이는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는 무조건 A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다른 학원 가시겠죠. 제가 이제 A급 안 됩니다 해도. 근데 안 되는 애는 없어요, 세상에. 근데 시기와 길이가 조절이 돼야 돼요.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고 적절한 이 기간이 필요한데 짧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선생님 한 달 만에 끝내주세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친구가 무슨 교재 한다고 그거 우리 아이도 꼭 나중에 결과가 그걸 장담하지 못해요. 선행 빨리 한 친구들 잘 있으면 뭐 그 친구들이 당연히 나중에는 수월하게 공부는 하는데 내가 내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점검해갖고 이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 어머니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다른 학원 가가지고 테스트 방학 때 한 번씩 다 보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씩 하세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테스트 결과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 딴 학원 가서 테스트 다 보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 학원에 어쨌든 보내는 것도 믿고 보내시겠지만
다른 학원에서 테스트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2학년 되니까 이제 정기고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특목고 갈 친구들은 내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고등학교처럼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 따라서 그렇죠. 내신이 참 힘들죠. 어떤 학교는 조금 내신이 쉬운 학교도 있고 시체 말로 빡신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 맞는 과목별 내신 준비 방법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겨울방학 때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공부할 것인가 선행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 중에 유형 심화 복습 기출 문제로 계속 테스트 보셔갖고 마무리를 해주고 3월달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거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중학교 거 뭐 3학년 이상 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2 께 지금 현재 한 지가 한 1년 됐고 6개월 이상 됐으면 아이들 겨울방학 때 심화 문제집 한번 문제집만 돌리면 안 되고 열심히 애들 공부를 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 내신 테스트까지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3월을 아예 시작을 시키는 게 다른 거 수행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게 좀 편하다라는 거고요. 자, 될 수 있으면 기말 범위까지 1학기 걸 싹 방학 때 정리하고 그 다음에 3월달 스타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선행이 돼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괜히 어려운 문제 푼다고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 유형부터 공부 시작하고요. 3월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어머니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모자랐어요. 시간이 모자랐어. 서술형은 각 학교마다 이제 문제 수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 학교 기출문제 몇 년치 먼저 꼭 몇 번씩 돌아보고 시간이 되는지, 시간 낭비가 되는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공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돌아다니셔가지고 선생님 한번 바뀔 때마다 살짝 바뀌는 경향은 있어요, 스타일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학교의 분위기는 쭉 가기 때문에 중학교 이제 2학년 1학기 시험들 이제 2019년, 18년, 17년도 이런 시험들 이제 풀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저기 좀 바뀌었어요, 언니. 아시죠?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전 애들이랑 안 배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중학교 지금 1학년 애들이 배우는 수학이 쉬워졌는데 선행을 좀 했으면 예전 과정으로 대부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중 2학년 1학기 거는 고1 거랑 흡사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려운 걸로 계속 공부시켜도 되니까 예전 교육과정 시험지 풀려가지고 빡빡하게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재과고를 지금 생각하고 다른 학원도 어쨌든 다니는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들도 있는데 KMO가 아이를 KMO 싫어하는 주의는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어쩐든 뭐 수학이 저도 좋아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의 어떤 그쵸 학교에 대한 수단이 된다면 그 수단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한 공부는 사실 없는데 KMO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갖고 우리 아이랑 맨날 전쟁을 치르고 있으신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 잡으러 PC방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시수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원에서 하라니까 KMO를 다 진행하시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영재고를 저희도 이번에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머니들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 생각을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학습 범위나 시험 성적 이건 말고 뭐 추천 교재 같은 거는 어쨌든 다 아시는 교재예요. 그래서 대부분 영재과고 간다고 고1 선행까지만 심화까지 돌리고 KMO 가고 겨울방학, 지금 겨울방학 때 애들 이제 미친 듯이 미적분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능사는 아니다. 왜냐면 KMO 준비만 하다 보면 고1 과정에 심화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 특정 단원만 아이들이 잘해요. 그래서 흐름이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한 요거 답습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1 것도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고1 거 무너지면 미적분 하면 융화롭지 못하겠죠.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학은 정통 수학으로 딱딱딱 애들이 지킬 건 지키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뽑아서 하는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KMO 시험에 이거 나온대. 띡띡띡 요것만 하는 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학처럼 아이들이 어쨌든 경시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신 수학에서 빠른 선행 고등학교 거 2학년 거까지만 딱 끝내놓으면 딱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끝내놓는 기준은 뭐 블랙라벨을 우리 아이들이 풀었어요. 블랙라벨까지는 안 풀어도 돼요. 블랙라벨까지 안 풀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센 시스템까지 쭉 풀었는데 아이가 정답률이 80% 이상이야.
그럼 틀린 문제 한 번 더 돌면 그 아이는 블랙라이트 푼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좀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 고등학교, 어차피 시험을 안 보는 거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또 그래서 고등학교 나가는 애들을 이 동네 학교를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일하게 생각할까 할까봐 사실은 뭐 대진고나 대진여고처럼 좀 어려운 학교는 못 풀리고요. 불암고 해성여고처럼 살짝 아이들이 좀 도전해 볼 만한 문제는 한 번씩 풀리거든요. 중학생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괜히 막 선행 많이 나간다고 우쭐하지 않고 그냥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학교 과정 나가면 중학교 문제 풀려봐야 되고요. 학교 시험.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주 목적은 학교 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꼭 공부한다고 그 문제집만 돌리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요 동네에 있는 어려워요. 내신이 그것도 이제 풀려보면서 한 번씩 새싹 밟기를 하는 거죠. 새싹 밟기란 말 좋더라고요. 애들이 조금 우쭐해졌을 때 아니야, 넌 더 공부해야 돼. 이렇게 밟아주는 이런 작업을 사실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기교사, 고사 같은 경우 어머니들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저희 학원 지금 수강생이어도 아니어도 저는 일단 아이들이 처음에 무너지면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2학년 1학기 수학이 무너지면 고1 수학이 무너지거든요. 함수 무너지고 방정식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선행 나가는 애들도 고1 거 진짜 안 되면 2학년 1학기 거 하고 중3 1학기 거 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거는 수학은 정말 헐이라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 이제 그 원장님, 국어과 원장님 나오셔갖고 또 국어 학습법이 있어요. 또 다르겠죠, 어머니.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어원장 윤경혜입니다. 네. 제가 국어세움 한 20년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튼하고 합쳐서 한지 지금 1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튼에 와서 하니까 사실은 이제 국어만 할 때보다 더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조해서 아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누르면 되나? 밑에 누르나? 위에 누르나? 컴퓨터를 엔터 치나요? 네. 한 번만 눌러. 아, 됐다. 네네. 마이크도 나 마이크 못 누르는데 잠시만요. 네. 저희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조금 이제 어머니들께 모범이 될 만한 아이들이고요. 얘네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2010년 대학 입학이에요. 그때가 정시 40%.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가 정시 40%대거든요. 얘가 서러불고 학생이었는데요. 내신을 못했어요. 내신을 못했는데 올라가자마자 실장님 눌러주세요. 이거 녹음한다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정시 40%일 때고요. 경우가 원래는 내신은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았는데 모의고사가 1학년 올라가자마자 첫 모의고사에서 전교 3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과고 준비만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국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학원에 다녔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저희 학원에 6년 이상 다닌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시험에서 전교 3등 이제 3월에 첫 모의고사 보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신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수능으로 고대 의대를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계동의 전설이죠. 중계동에서 재헌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최초로 수시로 합격한 친구. 그 전까지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넣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렸어요. 의대 수시로 안 된다. 그리고 얘는 직윤이었어요. 직윤으로 의대를 쓰면 안 된다. 한 장을 학교에서 버리는 거다. 그러니 네가 의대를 갈 거면 일반 전형을 써라.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도 가서 싸우시고 아버님도 가서 싸우시고 도 싸우고 내가 전교 1등인데 왜 내가 이걸 줘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직윤을 받았고요. 그걸로 최초로 이제 의대 합격을 했어요. 그런 친구고. 그다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원외고 졸업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중학교 때 공부가 다 끝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때 얘네들은 벌써 수능 점수를 풀렸을 때 1등급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올해도 지금 애들 다 시험 한 번씩 봤죠. 저희 학원 자체 시험을 보거든요. 국어 테스트를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테스트를 다 보거든요. 얘네들이 그 해에 1등을 한 애들이에요. 저희가 한 100여 명, 그 당시에 이제 인원이 좀 많아서 저희 학원 아이를 한 100여 명 정도씩 보거든요. 그 중에서 1등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니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이미 국어 공부는 거의 다 끝났고요. 대원외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시로 농경제학과를 갔어요. 수시로. 근데 수시가 대원외고에서 내신 따기가 힘들잖아요. 이 친구가 대원외고 내신이 3.4? 3.3 몇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3.3 정도면 정규 한 40등 안에 드는 친구거든요. 올해 제가 요게 올해 거예요. 올해 서울대 1위에서 52, 82 정도까지 지금 적혀 있는데요. 올해 발표 난 것 중에 서울대 최초합 지금 발표 났거든요. 최초합 발표 중에 거의 20위권 안에 일반고가 없어요. 다. 네. 일반고 없이 다 특목고 전체. 못 갔어요. 전체 다 특목고. 네. 3.3인데도 이제 서울대 농경제를 붙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를 제가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참 안타까웠던 게 얘가 대원외고를 안 가고 일반고를 갔더라면 그러면 더 내신도 잘 나오고 이 지역 애들 뭐 전교 1등 하는 애들 서울대 가는데 이 지역에서 얘 을지중학교 나왔거든요. 전교 1등 해서 그래서 충분히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아쉽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3.3 나와서 서울대 거기는 이제 대원은 줄 세우기 해서 뭐 1등부터 몇 등까지는 경제학과,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디학과 이렇게 쓰니까 이 친구는 이제 농경제를 배정을 받은 거죠.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고 뭐 철학과 가고 싶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점수대로 3학년 되면. 그래서 이제 농경제를 썼는데 본인이 학교를 다니다가 정 안 되겠다 나는 농자를 좀 떼고 싶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반수. 그래서 9월에 갑자기 공부에 뛰어들어서 내내 대학교 1년 동안 소주 2병씩 마시면서 밤에 친구들과 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 속을 썩이더니 9월부터 9월, 10월, 11월 3개월 공부해서 전 과목에서 3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들어간 친구예요.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아들이고요. 네. 이 친구도 이제 작년에 불수능이었죠. 네. 연대 언론정보를 좀, 이 친구도 작년에 그 국어 어렵다는 그 불수능 시대에, 어찌됐든 전 과목에서 7개 틀렸어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만 틀렸고, 다른 과목은 다 맞았고요. 그래도 서울대 못 갔어요. 네. 연대 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올해 저희 졸업생 중에 영신여고 전교 1등 하는 여자예요. 네, 얘는 수시로 갔어요. 얘는 수시로 직윤 받아서 인류학과 이번에 최초 합격했고요. 지금 서울대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지금 서라벌고가 몇 위에 있죠? 서라벌고 6명으로 나와 있죠? 이 지역에서 서라벌이 1차에서 11명인가? 네,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현이 1차에서 13명인가 합격을 했어요. 면접을 받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최초 합이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라벌고가 요새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바뀌고 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아이들이 3학년은 저희가 가르쳐 봐도 재현 애들이 훨씬 뛰어났어요. 근데 서라벌이 어찌됐든 1차에서 재현이 13명, 서라벌이 11명. 그래서 재현은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1차 합격 발표가 났어요. 서라벌이 최초가 6명 합격. 네. 학교에서는 8명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기사상으로는 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현은 3명 합격. 네. 그래서 아직도 학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희 이제 사교육 쪽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추합이 돌면 영신이 이번에 4명 합격이고요. 영신 4명.
그 중에 3명이 저희 학원 출신이고요. 그래서 네, 영신이 이제 그렇고 대진여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진여도 사실은 요번에 상위권 애들이 의대를 좀 많이 쓰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서울대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발표 나는 거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합이 또 돌 거니까 그건 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는 어머니들이 선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사실은 정시 비율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중계동이라는 지역의 특성화에 어떻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대비해야 하는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는 사실은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냐 정시냐를 언제 결정하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결정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지금까지는 학종 위주로 갔을 때 또는 내신 위주로 갔을 때는 지역끼리 싸움이에요. 영신여고 안에서 내가 몇 점이지, 내가 서러벌고에서 몇 점이지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수능은 전국 단위예요. 저기 상간 벽촌에 있는 애하고도 싸우는 거고요. 대치동에 있는 누구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계동 애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언제 해야 되냐 그럼 중학교 때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재현이네 때가 팀이 저는 주로 이제 중학교를 팀으로 봤거든요. 이제 원장 수업 듣겠다 하면 팀짜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한 8명 정도 팀짜 갖고 오세요. 지금 1학년도 팀이 한 팀 있고요. 주로 1학년은 제가 많이 안 하고 2학년 정도 올라가면 저희 학원의 핵심 프로그램이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어요. 논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제가 팀으로 좀 많이 봤는데 이 재현이네 팀 같은 경우는 6명이 한 팀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근데 그 친구들 6명 중에 서울대 의대를 2명 갔어요. 한 명은 상명중학교 졸업하고 강남으로 이사 간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걔도 정시로 갔어요. 그래서 둘이 동기가 됐죠. 뭐 그러니까 그때쯤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지금도 그래요. 중학교 2학년 제가 애들 수업 들어가면 너무 해맑아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10년 전에 얘네들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쯤 되면 얼굴색이 하얘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딱 한마디를 하죠. 선생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애들이 다들 의대 아니면 서울대 스카이를 다 합격하죠. 근데 이제 그 시절을 잘 넘기면 돼요. 그 시절만. 근데 지금은 저는 정말 가슴 깊이 1학년 자율학기는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너무 애들을 풀어놓고 이제 2학년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2학년 때 아이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2학년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래도 엄마들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는데 근데 사실은 6학년에서 중1 올라갔을 때 애들이 마음가짐이 너무 좋거든요. 또는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이럴 때는 그냥 전국에 누구나 공부를 해요. 애들이. 내 친구도 공부를 하고 우리 앞집에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당연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1학년 때 너무 이제 노는 분위기 왜 나만 학원 다녀야 돼? 왜 나만 공부해야 돼?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2학년 때 내신이 있다라고 던져놓으면 그때 잡아 앉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뭘 알아서 해요? 아무것도 알아서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좀 케어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저희가 이 40%일 때 서울대를 서라버리 18명 이렇게 보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냈거든요. 물론 학생 수도 많았지만 그때 지금에 비해서 많았지만 그래도 정시로 많은 애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정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정시를 못하는 거지 지금 전교 1등은 지금 예를 들어 같은 경우가 정시로 서울대 못 가거든요. 얘가 올 1등급을 받았어요. 정시 이번 그 수능에서 올 1등급을 받았는데도 서울대는 못 가요. 왜냐면 그 정도 올 1등급 문과 수준에서 어디를 가냐 그러면 성대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시로 가는 게 잘 간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하경이가 합격하고 놀러 와서 저한테 자기는 수시로 가길 잘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함께 또 얘기 나눈 게 뭐냐면 만약에 네가 3년 동안 수시 안 하고 정시를 했으면 어쩌면 더 좋은 데를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전형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서 갈 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준비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다음 지우개가 없네요. 네.
어디 있죠? 아, 네. 네. 이게 이제 달라지는 입시에서 뭐 요거는 지금 달라진 건 아니고요. 지금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가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시에서 똑같이 나는 수학이 1등급이고 국어가 1등급인데 수학 1등급인 애가 유리하냐 아니면 국어 1등급인 애가 유리하냐 아니면 탐구 1등급인 애가 유리하냐 이거를 이제 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무조건 수학이 가중치고요. 문과, 이과 통합이고요. 그 다음에 연대하고 고대는 국어 수학이 200점일 때 탐구는 100점이에요. 문과 100점. 그리고 이과는 300점. 물론 국어가 낮은 듯 하지만 탐구는 두 과목 합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한 과목이고 탐구는 두 과목을 합했을 때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탐구는 게다가 100분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는 표준 점수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차이가 국어에서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죠. 40, 40, 20 또는 35로 되어 있고 이거 25로 되어 있는데 이과의 경우에만 탐구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역시 탐구는 다 100분위로 들어가요. 상위권 대학은. 마찬가지로 한양대만 이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도 자연계열은 탐구 비율이 약간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머니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의 비율은 거의 미미해요. 네, 영어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학교 때 영어도 많이 시키기는 하는데 영어 당연히 시켜야 되고요. 저는 영어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내신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얘네가 이제 정시 위주로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내신은 조금 소홀하게 되겠죠. 어떤 애들은 내신 위주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영어는 초등학교 때 거의 끝내고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거의 울거먹기로 가도 사실은 지금 중학생 애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려도 1등급 나올 애들이 꽤 있어요. 중계동 바닥에. 네. 그래서 영어는 어찌됐든 앞으로의 비중은 국어하고 수학으로 대학을 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중학교 때 다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 3학년 때 아이들이 수능 1등급이 나올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공부량은 언제가 제일 많아야 되냐 그러면 2학년 때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2학년 되는 시점에서 공부량은 제일 많이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해서 저희는 뭐 1등급이 목표가 아니고요. 만점을 목표로 했을 때 만점의 표준 점수는 1등급 커트라인의 표준 점수에 거의 한 10점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떤 걸 공부해야 하냐 그러면 사실은 수능도 계속 바뀌거든요. 어머니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다 내신 그 학교 과정이 개편되면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직업 선택 과목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능도 내년부터 문제랑 출제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거든요. 선택 과목도 바뀌게 되고. 근데 사실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학습에 있어서 꼭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국어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도대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수능은 내신하고 전혀 달라요. 내신은 어떤 애들이 잘 보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 봐요. 근데 수능은 어떤 애들이 잘 보냐 그러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가 좀 좋은 애들이 잘 보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유전자가 좋은지 나쁜지는 뭐 엄마 아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신 중학교 때 내신 점수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알 수 있냐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알 수 있어요. 얘가 다른 애들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학습 능력이 어떠한지 사실은 수능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공부해보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몰라요. 저희 학원에 국어 테스트를 받으러 오면 아이들이 저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하고 문제를 풀어요. 하지만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내가 사고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로 판단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측정하는 독해력은 사실적 사고하고 논리적 사고하고 요 두 가지예요. 사실적 사고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논리적 사고는 국어는 다 객관식이거든요. 선택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글만 읽고 내용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점수는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독해력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하고 있고요. 1학년 단계 지금 아마 우리 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를 다 했을 거고요. 2학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 부분에 논리 독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비판은 어떻게 하는 거고 문제가 나왔을 때 비판하여 보아라 하는데 비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는데 비판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당한 추론은 어떤 거지, 오류는 뭔지, 그리고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독해력에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국어는 사실은 학습량이 많은 것보다는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수업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아까 그 친구들이 공부를 그닥 열심히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이과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과 애들은 이과 애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건 국어 때문이 아니에요. 저기 시모 학원 뭐 이런 데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 대신 그런 애들이 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영재고를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요. 국어는 사실상 걔네들도 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수업으로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에요. 문학이 특히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문학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수능 문제를 뭐 어머니들이 물론 풀어보시기 싫겠지만 수능 문제를 한번 보면 사실은 무조건 뭐가 어렵냐 그럼 비문학이 어려워요. 문학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추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을 추론해서 답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답의 갈래가 너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약속이에요. 비문학처럼 풀어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문학을 감상하려고 하고 자기 주관을 집어넣어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학을 체계를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작품과 A 작품과 B 작품이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예를 들어서 화자의 정서 태도가 뭐가 다른지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또는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특히 시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막 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늘 막 이러면 자신의 부끄러움 어쩌고 저쩌고 밑줄 긋고 뭐라고 쓰잖아요. 사실은 그런 단어들이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 하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립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는 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한 건데 아이들은 자꾸 그거를 놓치고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주제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자가 외로우면 하늘은 왜 나왔어? 그럼 외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온 거죠. 화자가 즐거우면 하늘 왜 나왔어? 기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어를 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 문학 수업이고요. 중학교 단계에서 지금 문학 작품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신이 어머니들 보시기에는 애들이 끙끙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국어 공부를 옛날에는 내신 기간에 내신을 하려면 4주 가지고 모자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4주 가지고도 사실은 남을 정도예요. 문제를 무지하게 풀리죠. 시간을 때우려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은 문학 작품 수가 고등학교에 가면 어느 정도 나오냐? 그럼 중등 단계에서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그러니까 6학기 3년 동안 배우는 문학 작품 수가 시, 소설 합쳐도 30편이 안 넘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문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고요.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학 범위는 1000여 편이 넘어가요.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문학이 막 다가오니까 애들은 문학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문학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 체계만 가르쳐 놓으면 자기가 처음 보는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만 기르면 되는 거죠. 저희가 학기 중에는 주로 시문학 작품 한 50개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전문을 다 읽혀가면서 소설 작품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씩 직접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문법은 다 끝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등 단계에서 현대 문법은 다 끝나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전 문법은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뭐 고전 문법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중등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형태소가 뭔지, 아니면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 문장의 짜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내신 시간에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업 시간에 넣어서 하면 아이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엄마가 앉으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듣는 거지,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막 해야 된다는 생각, 의지가 아무래도 좀 적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시간에 하면 시험 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해요.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지금 중등 과정에 나오는 거에서 조금만 살을 더 붙인 거지 그대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이나 내신을 활용해서 문법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수업 시간에는 비문학 독해력과 논리력, 그리고 문학작품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1학년 설명회 가면 1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다더니 2학년 가니까 2학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마 3학년 때 또 설명회 가면 3학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만큼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매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 많은 정보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서 좋은 결과 나중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